지금 말씀드린 이 5가지 이런 식품들은요, 변비에 이거보다 더 좋은 식품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변비가 뭘까요? 변비.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아주 많은 그리고 다양한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변이 잘 안 나오는 건데 질병이다라고 되게 웃길 수 있고요. 좀 신기할 수 있지만 이게 만성적으로 가게 되면 사실 만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요. 그죠? 음식을 먹으면 화장실을 가야 됩니다. 이제 어떤 분이 질문하세요. 원장님, 하루에 변을 몇 번 보는 게 정상입니까? 정해진 건 없지만 보통 1회에서 2회, 저는 1회에서 2회로 보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많이 먹으면 많이 가는 게 맞죠. 그죠? 밥 먹은 횟수가 아니고 밥 먹은 양에 더 비례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 끼를 먹는데 한 끼당 300g씩 먹잖아요. 그럼 변을 한 번밖에 안 볼 수도 있고요. 반대로 한 끼에 한 2kg를 먹으면 3번 갈 수도 있습니다. 3번 갈 수도 있는데, 이제 생리 기능에 의해서 우리 몸은 먹은 만큼 이제 보내야 돼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먹은 것보다 더 가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먹은 것보다 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먹은 것보다 아주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 뭐가 가장 좋을까요? 더 가는 게 맞아요. 왜 더 가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부피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섬유질의 구조는 그래요. 섬유질의 구조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고기를 먹잖아요. 섬유질이 없는 음식을 먹으면 100% 먹은 것보다 덜 가게 돼 있어요. 무조건 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특히 고기를 많이 먹으면 때로는 3일에 한 번 갈 수도 있고요. 양도 적어집니다. 그럼 그 양들이 다 어디에 축적될까요? 체내에 축적돼요. 숙변으로 축적되고, 그 다음에 안에 피하 조직에 쌓이게 돼. 지방으로 축적되고요. 그래서 보통 육식하는 사람들의 변 양이 채식하는 사람들의 양보다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채식을 하면 우리가 먹은 액면값은 적은 것 같은데 더 많아져요. 왜냐하면 미생물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 거름이나 뭔가 퇴비 같은 경우를 막 이렇게 발효를 시켜요. 그러면 커지죠. 빵을 우리가 그냥 부푼다고 생각하면 커지죠. 자, 빵을 부풀린다는 과정과 흡사한 게 뭐냐면 땅이나 거름에 있는 거, 거름의 그 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분해가 되면서 뭐 미생물들에 의해서 그게 발효가 되죠. 발효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발효는 나쁜 발효가 있고 좋은 발효가 있어요. 보통 나쁜 발효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막 한 된장이나 이런 발효들은 정확한 온도도 필요하지 않고 곰팡이균이 되게 많습니다. 아프라톡신 이런 것들. 근데 좋은 균들을 보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활성화시켜버려요. 빵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트균을 넣어도 이스트균이 되게 안 좋은데 이스트는 무슨 작용을 해요? 부풀리는 작용을 해요. 그리고 사라집니다. 이런 게 진짜 괜찮은 거예요. 빵을 발효시킨다는 거. 그러니까 아마씨를 발효시킬 때 이것을 삭히는 건 안 좋지만 아마씨를 하루 뭐 며칠 몇 시간 만에 그거를 찌면서 활성화시키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은 거예요. 또 음식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오랜 시간 동안 썩는 건 안 좋지만 음식이 들어와서 활성화된다. 그러니까 발효라는 단어를 2가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냥 부패됐다는 발효를 쓸 수 있고, 발효 음식은 사실 어떻게 보면 반은 썩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반은 나쁜 균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어쨌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면 우리 몸속에 변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미생물 작용에 의해서 음식들이 찹찹했던 것이 퍼져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변이 많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만큼 나오는 거 아니고요. 내가 먹은 것보다 좀 더 나오는 게 좋아요. 변비를 경험하게 되는 대부분의 이제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다. 아니 만성 질환을 갖게 된다. 이 2가지 분명히 있습니다. 되게 간단해요. 사실은 사람들이 이 변비가 굉장히 어렵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변비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유산균 먹잖아요. 유산균. 근데 옛날에는 프로바이오틱스, 근데 요즘엔 프리바이오틱스들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뭔가 균 자체를 옛날엔 그냥 넣어줬다면 지금은 균을 만드는 방법을 넣어준다. 뭐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되게 단순한 게 뭐냐면 섬유질만 많아도 변비 안 걸립니다. 절대 안 걸려요. 고기 좀 먹어도요, 섬유질이 충분한 식사를 하잖아요. 그럼 절대 변비 안 걸려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변비에 걸리는 요인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장내에 여러 가지 문제, 장 운동이 안 된다. 변비 걸릴 수 있고, 인스턴트 식품, 우리가 인스턴트 식품 먹으면 변비 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채식을 별로 안 하면 걸릴 수 있고, 또 커피 많이 마셔도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커피 많이 마시면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커피를 많이 마시면 탈수 증상이 되게 많이 와요. 그리고 소금이 부족하거나 물이 부족하면 변비에 걸립니다. 근데 정말 간단한 거는 그냥 섬유질만 충분해도 되는데 이제 이게 병이 됐어요. 근데 증상이었을 때는 여러분 그냥 뭔가 바꾸면 돼요. 아침에 내가 소변 보는데 오줌이 뭐 노랗거나 냄새 나거나 아니면 거품이 나다. 물만 좀 많이 마시면 바로 해결돼요. 혈당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단 거 안 먹으면 바로 해결돼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병이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해결이 안 돼요. 별거 아닌 변비도 이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변비가 걸려서 내가 상추 열심히 먹고 시금치 열심히 먹고 산나물 열심히 먹는데 왜 해결이 안 되지? 이미 병이 된 겁니다. 습관이 된 거예요. 장도 하나의 세계예요. 그 장 안의 환경을 거의 우주 같아요. 엄청 어마어마합니다. 그 장 내 환경이. 우리 현미경으로 한 1000만 배 정도 확대해 본다면 1000만 배 정도 확대해 본다면 그 장에 엄청나게 많은 우리 지구에 인간 있는 것처럼 거기 미생물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환경 면역판이라든지 그러니까 정말 신기한 게 장은요. 뇌의 지령을 받지 않고 혼자 일을 해요. 특이하게 그래요. 다른 위나 뭐 다른 장기들은 뇌가 사령을 하죠. 너 빨리 소화를 시켜. 막 이렇게 다 시킨다고 그죠? 장은 시키지 않고도 해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뇌에서 나오는 모든 호르몬들이 장에서 다 나와요. 행복 호르몬. 그러니까 이 가스가 차거나 속이 불편하면 사람이 예민해져요. 호르몬의 변화가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장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 장 내에서 일어나는 그 아주 많은 상황들이 이제는 일반적으로 대사증후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못하면 해결하면 되고 막 이렇게 하면 되어 왔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굳혀집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면. 이 습관이 참 무서운 게 뭐냐면 한 10번, 100번, 1000번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나중에 1000번 바꾸는 시간보다는 더 많이 굳혀져요.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역시 몇천 번을 반대 습관을 가져야 돼요. 좋은 습관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한 번, 두 번, 한 3일, 열흘 아마씨 먹고 나 왜 장이 변비가 안 났지? 올리브유 한 달 먹고 왜 안 났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이게 완전 비정상적인 거예요. 한 달 만에 변비가 없어진다? 이건 비정상적인 겁니다. 원래는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일주일에 변비가 났고 한 달 만에 변비가 없어지고 하는 것은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습관을 거스르는 엄청난 기적이에요. 정말 제가 변비가 가장 심했던 분들, 약까지 드셨던 그런 분들, 너무 고통스러웠던 분들을 경험한 바로는 최고 많이 길어봐야 한 1, 2개월 정도. 정말 100명 중에 한두 분 3개월까지 간 분이 있지만 나머지는 다 5일, 일주일, 열흘, 한 달 안에 거의 다 해결됐어요. 90% 이상이 다 해결됩니다. 변비가 아무리 강해도. 자, 그렇게 변비를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음식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물 많이 마시고 뭐 운동하고 그죠? 뭐 굉장히 많죠. 변비에 좋은 방법들. 우리 운동하고 물 많이 마시고 현미 채식 많이 하고 그다음에 고기 안 먹고 우유 안 먹고 커피 안 마시고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게 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운 대로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채식을 하는데 왜 잘 안 바뀌지 이럴 때 한 5가지 정도 변비에 최고 좋은 음식들 제가 5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타이거너츠. 이 타이거너츠라고 하는 게 한국에서는 예전에 막 한동안 좀 붐이 일어났지만 결국 뭐 크게 소비율도 좋고 가공률도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많이 이렇게 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구상에 존재한다고라고 제가 그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만난 식품 중에서 섬유질이 가장 찌기고 강한 게 타이거너트예요. 정말 그 타이거너트를 제가 원물을 가지고 이렇게 씹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끓여보기도 하고 그 원물이 동글동글해요. 지금까지 제가 사용했던 식품 중에서는 가장 빠른 효과를 봤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변비라는 게 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분도 오시겠지만 대부분 타이거너트를 사용했을 때 10명 중 한 8명 이상은 다 효과를 봤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거의 이제 물에 타서 드세요. 타이거너트는 저희가 분말로 이제 만들죠. 사실 기름을 탈취를 시킵니다. 기름을 따로 빼놔요. 왜냐하면 기름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요. 기름이 너무 많아서 기름을 분리를 시킨 다음에 타이거너트 섬유질
자체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하는데 물에 타서 변비가 심한 분들은 하루에 2번 정도 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냥 변비가 심하지 않은 분들은 식사할 때 같이 드셔도 돼요. 식사할 때. 뿌려가지고 밥이나. 그리고 나는 변비가 너무 심해 하는 분들은 한 2스푼 정도를 저녁 식사 대신에 이 물에다가 타이거너트를 이렇게 타가지고 꿀 조금 넣으셔도 되고요. 같이 마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 열흘 드시면 좋고, 그 다음에 더 심한 분들은 아침 저녁 2번 타서 드시면 정말 빨리 회복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아마씨입니다. 아마씨는 러시아에도 먹는 금이라고 알려져 있죠. 아마씨를 먹으면 변이 우선 좋아져요. 아마씨가 정말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장을 좋아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아마씨라는 키워드 하면은 장밖에 생각이 안 나요.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정말 우리 몸의 장 건강에 최고의 음식 중에 하나를 저는 아마씨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씨를 꾸준히 드시면 좋은데 하루에 뭐 1스푼이라든지 2스푼 역시 드시면 되고, 뭔가 약처럼 안 드셔도 돼요. 식사할 때 드셔도 되고, 그다음에 아마씨유나 이런 것들은 저녁에나 이렇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변비에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현미쌀 있죠. 현미쌀. 우리가 밥을 먹는데 밥은 반드시 흰쌀이 아니고 오분도가 아니고 현미를 드셔야 됩니다. 100% 현미를 드셔야 됩니다. 현미를 드시면 현미 안에는 껍질 있죠. 껍질 자체가 엄청 좋은 섬유질이에요. 그래서 현미에 있는 펙틴이라는 성분들이나 혹은 심지어 그 섬유질 말고도 현미의 비타민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배변 활동을 아주 좋게 만들어요. 근데 이 배변 활동을 좋게 만드는 게 무조건 섬유질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섬유질은 소화가 안 됩니다. 사실은 섬유질은 그냥 그래서 우리가 현미를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거로 생각이 돼요. 소화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사실 소화율이 낮다는 말은 영양가가 높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열량이 높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 잘 인식하셔야 돼요. 소화율이 낮다 높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현미는 소화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소화가 쉽게는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섬유질인데, 섬유질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소화가 안 되는 식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섬유질은. 근데 이 섬유질은 무슨 역할을 하냐? 장 속에 있는 찌꺼기들 있죠. 장 주변의 찌꺼기들을 수세미처럼 막 그것을 청소시켜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섬유질들이 없으면 장이 청소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현미가 진짜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장 안에 미생물들을 많이 만들어줘요. 물론 아마씨도 많이 만들어줘요. 현미도 많이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아마씨를 몇 끼마다 막 한 대접씩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전분 음식을 포만감도 있고 뭐 하루를 영양 가치를 위해서 기본 제공된 양을 먹으려면 현미밖에 없어요. 물론 통밀도 있지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반 공기 이상, 한 공기가량 한 끼 드실 때마다 그렇게 섬유질을 현미에 섭취하고, 또 현미 속에는 배아라든지 그다음에 현미의 어떤 비타민이라든지 현미의 효소라든지 현미의 미네랄들이 우리 몸속 안에 들어와서 장내의 미생물들을 많이 만들어줘요. 그러면 미생물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먹이만 많으면 번식이 되게 뛰어나요. 현미가 장내에서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장하면 뭐 똥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장은 위대한 발효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발효실을 계속해서 썩히고 있어요. 썩히니까 장내 환경이 나빠지니까 막 방귀 끼고 가스 차고, 그죠? 숙변 있고, 그 다음에 변 냄새가 안 좋고, 막 이런 굉장히 좋지 않은 환경을, 그런 몸의 조건을 갖다 보면 나중에 간이 망가지고 폐가 망가지고 위가 망가지고 신장이 망가집니다. 그 다음에 올리브유가 있어요. 그냥 변비 약 중에 하나입니다. 올리브는 그냥 변비 약이라고 보셔도 돼요. 저는 올리브유를 지나치게 좋아해요. 올리브유가 진짜 좋은 것 중에 하나가요, 산화가 잘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아무리 좋은 들기름, 뭐 참기름, 그 다음에 아마씨 기름, 뭐 수많은 기름들이 있지만 얘네들은 다 씨앗에서 짠 거예요. 씨앗에서 짠 기름이 좋아요. 나쁘다는 말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은 산화력이 되게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산화가 되는 그 시점에서 왔다 갔다 쩐내가 나면 이미 심각해진 거. 근데 우린 쩐내 날 때까지 먹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게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빨리 소비시켜야 되고. 물론 올리브유가 산화가 절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산화라는 것은 산도의 변화예요. 무조건 이게 망가졌다고 산화가 아니고요. 근데 올리브유의 산화는 해로운 산화 이전에 산도 변화의 산화가 되는 데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들기름은 산도 변화가 되자마자 그냥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유가 왜 그런 기능이 있나를 봤더니 올리브유는 과육에서 짜요. 과육. 그래서 제가 이제 올리브유를 딱 만나서 보니까 이 산도가 0.14 정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0.14 이런 올리브유들은 그냥 항생, 항염, 항암 작용을 해요. 실제로요. 몸속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감기 직방될 수도 있어요. 직방. 근데 이게 뭔가 우리도 모르게 수입을 해오고 그 다음에 떴다가 먹고 막 보관하고 뭐 변질되고 이런 과정에서 효과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좋습니다. 올리브유는 그냥 드시면 돼요. 음식에 넣어서 드셔도 되고 빵에다가 딸기잼이나 아니면 설탕 꿀 이런 거 찍어 먹는 것보다는 올리브 찍어 먹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건강에. 그리고 토마토 요리에는 그냥 무조건 올리브 넣으면 최고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집에서 토마토를 끓여요. 끓인 다음에 올리브를 그냥 많이 둘러서 먹으면 정말 좋습니다. 변비 약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변비가 심한 분들은 아침, 점심, 저녁 올리브를 한 모금씩, 딱 한 모금씩 하면 약 10cc 정도, 그러니까 스푼으로 하나 정도 해서 하루에 30ml에서 50까지 드셔도 돼요. 그러면 정말 빨리 낫습니다. 여기에 보너스가 있어요. 위장병 엄청 좋아져요. 올리브를 계속 드시면 위장병이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 저희 올리브 강의 제가 정말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 그 댓글이나 저한테 문의 오거나 DM 보내시거나 이제 메일 보내신 분 중에 나 올리브 먹고 나았다는 분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평생 올리브 드십니다, 진짜. 그런데 많이 먹으면 괜찮을까? 상관없습니다. 올리브를 충분히 드셔도 큰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화분, 꽃가루, 벌꽃가루. 여러분 화분 정말 좋아요. 근데 이 화분은 단백질이 정말 많아요. 단백질이 많고 인간이 만들지 않은 자연에서 나오는 최고의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 화분을 완전 식품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좋은 식품인데 여러분들이 화분을 꾸준히 하루에 티스푼으로 지금은 하나씩 드세요. 그러다가 이제 늘려나가시면 돼요. 2개, 3개, 4개까지. 한 번 먹을 때 화분 한 스푼, 큰 스푼으로 한 스푼 드시면 어떤 영양제보다도 좋습니다. 화분을 우리가 보통 종합 비타민 그리고 종합 단백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미노산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사실 화분이요, 중국산을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화분을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화분을 뜨는 데 있어서 곰팡이라든지, 이게 화분은 어떤 정제가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뭔가를 깎아서 화분을 만들었냐, 아니면 화분을 꿀과 무엇으로 사람이 공장에서 이렇게 찍어낸 걸로 생각하세요. 꽃가루는. 근데 벌들이 자기 다리에다가 양쪽 다리에다가 한 덩어리씩 뭉쳐가지고 온 것을, 좀 미안한 일이지만 사람이 그 앞에서 이제 벌들이 들어갈 때 그 몸이 들어가면서 몸보다 조금 작게 만들어요, 구멍을요. 그럼 몸이 꿈틀꿈틀 들어가면 화분이 똑 떨어져요, 다리에서. 얘들은 또 약 올르니까 또 가서 또 헤어져. 그리고 또 들어가고 반복적으로 하다가 이제 저희가 한 2시간 몇 시간 받고 다시 문을 열어줘요. 그때는 이제 실컷 먹으라고. 이제 대신에 좀 미안하긴 하지만 화분이 안 나올 때는 저희가 공짜로 많이 줍니다, 벌에게. 아무튼 그렇게 화분을 얻어내요. 그러면 그 모양 입자 그대로. 그래서 어떤 꽃은 더 잘 뭉쳐지면 더 큰 게 되고요. 우리 화분 그 아이갱이 보시면 다 다를 거예요, 좀씩요. 색깔도 좀 달라요, 그죠? 어떤 화분은 색깔 검정색, 주황색, 노란색, 하얀색, 막 아이보리색 다 있어요. 자연 그대로 꽃에서 얘들이 꿀과 함께 뭉쳐온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게 단백질이 소고기보다 훨씬 많아요. 그리고 막 닭고기보다 훨씬 뛰어날 정도로 많습니다. 신기하죠? 꽃에 있는 그 화분 물질이 단백질이 많다는 게 이해가 안 되겠지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화분은 영양제로 보통 불러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다 납니다. 뉴질랜드에도 만들어지고 필리핀에서도 만들어지고 한국에서 나오고 대만에서 나와요. 어느 지역에서나 얻을 수 있는 좋은 식품인데, 이 화분 같은 경우는 보통 이 단백질만 있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비타민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화분을 다른 말로 종합 비타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제 화분을 생화분을 먹을 수 있으면 좋은데 생화분을 보관하기 힘들어서 저희가 말려요. 말렸다가 이제 한 스푼씩 섭취하게 되는데, 이 화분이 진짜 좋고 나쁜 화분은 사실은 없어요. 하지만 보통 양봉가들이 인력을 아끼기 위해서 또 이제 청결이나 이런 신경을 안 쓰면서 뜨는 화분들 있죠. 우리는 그 입자를 현미경으로 봐도 안 보일 거예요. 곰팡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청결이라든지 벌의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까다롭게 따져야 돼요. 저희는 저희 화분과 몇 농가의 화분을 사용하는데 정말 까다롭게 건강하게, 그리고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 5가지 이런 식품들은요, 변비에 이거보다 더 좋은 식품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 5가지를 한 번에 다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고 환경이 되시고 뭐 그런 조건이 되시는 부분에서 한 가지나 두 가지 드시면 되고요. 그냥 뭐 쉽게 말하면 현미밥만 꾸준히 드셔도 변비는 사라져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5가지를 나는 정말 변비 한 일주일 만에 나을 거야 해서 5가지 왕창 먹는다고 더 빨리 낫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욕심이죠. 그러면 배탈이 나요. 어쨌든 타이거너트나 아마씨, 현미, 올리브유, 화분 돌아가면서 이렇게 쭉 드시면 되고, 그다음에 변비가 심한 경우는 어떤 특정 식품을 조금 더 많이 드세요. 좀 더 많이 드셔서 몸에서 미생물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화분도 변비 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화분을 꾸준히 먹게 되면 변비에 정말 좋고요. 특히 우리 뇌는 나이가 먹을수록 뇌 모세혈관이 얇아져요. 모세혈관이 얇아지는데 이 뇌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화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